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주요 섹터 방향 설정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IM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얘기로 항상 저희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의 포지션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주도 섹터 내 이렇게 명분 싸움도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전략 주세요.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이십니까? 뭐 대부분 근데 비중 충분히 들고 있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대부분 종목으로 갖고 갈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 반도체 섹터의 또 조정이 이제 크게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자금들이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던 자금들이 특히 이제 2차 전지 섹터로 일부 이동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또 일부는 또 바이오로도 가고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라든가 뭐 독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재개 검토 이 부분이 좀 약간 일부러 트리거가 됐었고 네. 또 GM이라든가 현대차, 기아 등의 이제 신차 전기차가 판매가 상당히 호조가 나타났고요. 또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판매 성장이 나타났고 또 이유도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전기차 판매가 회복될 것이라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다양한 모멘텀들이 또 나타났다는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으로 센트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물론 이제 3분기, 4분기는 실적 좋지 않겠지만은 25년과 26년의 성장세를 보자는 것들이 이제 공감대들이 점차 나타나고 최근에 금융 당국이 그 공매도 제도 개선안 발표를 좀 했는데 그 발표 이후에 공매도 잔고가 많은 2차 전지 섹터로의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네. 제가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9월 26일 기준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의 공매도 순매수 잔고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에코프로 BM이 7,371억 그 9월 26일 기준이고요. 대략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에코프로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는 공매도 비중이 한 시가총액 대비 4%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많이 안 줄었던 게 주가가 최근에 반등을 해서 그렇고 그 공매도 주수는 좀 많이 좀 줄어든 게 보이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고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 공매도 그러니까 잔고 수량이 거의 그대로고 네. 금액도 좀 그대로인 모습들이라서 대체로 보면 양극재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가 여전히 많고 비중도 많다는 거고요. 에코프로 HN 전에 한번 말씀드리는 게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공매도가 좀 많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이게 한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당시에 한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었는데 거의 지금 많이 줄어가지고 1,000억 넘게 있었던 것들이 지금 193억까지 에코프로 HN은 좀 줄어든 게 최근에 급반등했던 이유도 공매도 쇼커버가 좀 진행됐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9월 한 달 동안의 외국인들의 그 기관들의 이제 수급을 좀 체크해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이제 그 외국인들이 962억 9월 한 달 동안 샀고요. 기관에서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165억 외국인이 샀고 기관들이 2,562억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 기관들 동시에 순매수가 좀 들어왔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기관들은 이제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대체로 포스코 퓨처엠이 공매도 주수가 줄지 않은 특이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잔고도 줄고 공매도 이제 그 보유 수량도 줄었는데 퓨처엠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줄지 않았던 게 거의 좀 특징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그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공매도 잔고가 많거나 비중 높은 종목들이 반등폭도 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줄 때는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수급 봤을 때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요 세 종목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지금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는 종목이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코스피 쪽에서는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매수가 제일 강하게 들어오는데 실제로 코스피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해도 공매도 잔고가 1등인 게 포스코 퓨처입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가장 공매도 잔고 많은 게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 종목이 특히나 지금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많고 공매도 비중도 좀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이런 그 2차 전지 섹터로의 센티가 개선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은 그런 쪽 종목들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나 혹은 유럽의 정책 변화라는 게 이제 섹터의 기저에 깔리는 것이고 거기에 이런 국내 내부적인 이슈도 같이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뭐 금투세 관련 이슈들도 결국에는 유동성 공급, 코스닥 내에서 시총 상단의 종목들 이렇게 연결이 되다시피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공매도법 개선 이슈
아무래도 2차 전지에 좀 크게 좀 비중을 차지하는 이슈로 판단하고 계신 거죠? 네, 그 수급에 연관된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실적과 무관하게 좀 수급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의 가장 큰 무기가 이제 무기한, 무차입, 무제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그 정부가 그 금융당 그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그런 발표를 하면서 지금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핵심 무기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가장 큰 무기가 무기한 공매도인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9월 23일에 그 금융투자협회가 대차거래 상한기간 변경에 관한 그 모범 규정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이제 단독 보도가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11월부터 기관과 외국인도 그 개인과 마찬가지로 대차거래 때 최초 상환기간 90일 이내로 제한을 하고 연장을 포함해도 12개월을 넘길 수 없다라는 보도가 이제 9월 23일 날 나면서 그날 2차 전지 섹터에 이제 수급이 강하게 좀 들어왔었고, 또 마침 그날 모증권사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뷰를 바꾸겠다,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는 공지를 했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 금감원에서 무차익 공매도 판단 기준을 담은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이 무차익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차입, 대여, 담보 제공 과정 등에서 그 금융당국이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무차익 공매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 그날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치엠 등 2차 전지 내 공매도 장과 많은 종목들이 급반등을 했고 수급도 세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런 영향이 있을 거고요. 또 지난 7월 달에도 그 예탁결제원과 그 증권금융에서 이제 시스템에 기관이 그 주식을 그 차입할 경우에 공매도 목적 여부를 기입하는 메뉴를 실시했는데, 이제는 이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공매도 대차형인지 다른 용도인지 구분이 안 되면서 이게 막 혼용으로도 쓸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그러면서 실제로 불법 공매도를 한 일부 기관들이 이거 제대로 이게 공매도원 대차 잔고가 제대로 관리 안 돼서 실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런 것도 아예 방지를 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무기한 공매도가 제한이 되는 거고, 무차익 공매도도 이제 3월 31일부터 어렵게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공매도 목적 여부를 넣는 것도 무차익 공매도를 방지하기 목적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무제한 공매도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3월 31일부터 올해 11월부터는 무기한 공매도가 막히지만은 내년 3월 31일부터는 무차익 공매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 세 가지 무기를 다 뺏기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불법 공매도가 걸리면 최대 무기 인력까지 처할 수 있다는 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정부에서 금융당국과 정부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 원하는 거를 거의 다 지금 들어올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지금 공매도 제도를 개선을 했다고 봐서 향후에는 뭐 공매도 때문에 주가 빠진다 이런 얘기를 못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이제 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탑픽이 궁금한데,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예전에도 전해액과 리튬염에 대한 긍정의 시각을 계속 확인해 주셨단 말이죠. 의견은 뭐 유효하신 거겠죠? 네, 그 얘기를 이제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 꾸준하게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내년부터 특히 북미 시장에서 쇼테지가 가장 심각한 게 전해액과 리튬이기 때문에 섹터 탑픽은 계속 유지한다고 말씀드리겠고, 전해액 쪽에서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 엔케임이나 덕산테크코피아를 말씀드렸는데, 또 개인적으로는 좀 스몰캡 종목의 덕산테크코피아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덕산 같은 경우에는 전해액이라든가 전해액 첨가제, 그 바이오 중간체, 그 반도체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 다양한 사업과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모멘텀이 좀 좋다고 보고 있고, 엔캠이 이제 그 지난주에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급락을 했는데 시비 발행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시비를 발행한 게 보통 3호로 발행하게 되는데, 그 신용평가사에서 평가를 받았다는 이슈가 이제 그 공모 시비를 발행하는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였고, 그 3호 시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모로 간 게 아니냐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최근에 엔캠 쪽으로 그 시비를 발행하자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요청이 쇄도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엔캠 입장에서는 충분히 3월을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 지금 요청이 쇄도하기 때문에 기왕에 그만 증서를 어차피 해야 되고 그만큼 자금도 필요한 게 때문에 시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참에 흥행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공모 시비를 발행을 하면서 대규모 IR을 좀 준비하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IR을 하고, 또 이제 그 중앙통장 소재가 관계사인데
그 중앙첨단 소재가 단독 IR을 하기에는 좀 그 최근에 뉴스도 있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엔케 입장에서는 이제 그 관계사인 중앙첨단 소재 리튬에 대한 소개도 같이 그걸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꼭 악재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증설을 그 다 하려는 목적도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뭐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네.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제가 지난주 탑 10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공매도 잔고가 많으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또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그 네 종목의 수급이 제일 강하거든요. 뭐 그런 종목들은 뭐 가지고 있는데 손실 좀 크다 하면은 뭐 최근에 이제 그 매물대에서 좀 눌림이 나오니까 네. 이런 눌림 이용해서 물타기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종목대 그리고 종목 내에서 선호까지 저희 같이 살펴봤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영 부장님의 오늘 종목이 서진 시스템입니다. ESS 쪽으로 확인하시는 종목인가요? 네, 종목들 이제 그 실적 컨센서스를 막 확인해 보니까 서진 시스템 실적 컨센서스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좀 오. 체크해 봤고요. 키움증권에서 최근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동사가 이제 그 올해 상반기에 ESS 장비 매출 비중이 57%인데요. 그 높은 ESS 시장 내 입지가 상당히 지금 견고한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대규모 양산 경험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설비 내재와 그 제조 공정의 수직 계열을 통해서 지금 생산성이 높고 원가 경쟁력을 확실히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그 글로벌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 올해 장비 매출만 7천억, 그 내년에는 1조가 넘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고객사가 확실히 확대되고 있고 타겟 시장도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에서 올해 영업이익을 1,425억 정도 컨센을 잡아놨는데 시장 전체 컨센서스는 1,631억이고 내년도에 2,174억, 2026년도에 3,000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쪽으로 봤을 때는 올해 기준에는 현재 퍼가 12배에서 13배 정도인데 26년 기준으로 하면 6배에서 7배 정도 사이니까 최근에 이제 ESS 시장이 북미 시장에 특히나 뭐 연평균 지금 올해만 해도 72% 성장이 예상되는 시장이라서 전기차 시장보다 급성장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ESS 시장이 전기차 시장 대비해서 15분의 1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최근에 6분의 1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많이 시장이 올라왔네요.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테슬라 메가팩 같은 경우도 연간 분기당 거의 뭐 100%, 200%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는 사업이라서 관련돼서 서진 시스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가 세 군데에서 나왔었는데 SK증권, 대신증권, 키움에서 나왔는데 목표가를 상단으로 제시한 거는 대신과 SK가 각각 41,000원 제시를 했고 일부 독립리서치에서는 45,000원도 제시한 바는 있지만은 증권사 리포트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는 41,000원 드리겠습니다. 41,000원의 목표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서진 시스템 저희 같이 기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군에 대해서 엔캠이나 뭐 덕산 테코피아 혹은 앞서 이제 수급이나 공매도 관련한 이슈와 놓고 봤을 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G 엔솔 등도 같이 주목하자 말씀 주셨고 지난번에 언급 주셨던 종목 중에 장비 쪽의 PNT도 함께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청환 영업부장님과 함께 주도 섹터와 탑픽 종목들까지 같이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